군대가 장난인 줄 알아? 내 따위가 감히 날 보고 눈을 들어? 눈을 내리깐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은여 코드가 발동되면 대위님 인생 끝날 겁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름 오후의 훈련장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태우는 것처럼 뜨거웠죠. 병사들은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훈련장 한가운데 이서연 하사가 서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여군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이 하사. 박준혁 대위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침이 튀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내 이 여편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군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 대위의 고함 소리에 주변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억눌린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폭발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대답 안 해? 벙어리야? 박 대위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의 몸이 뒤로 휘청였지만 그녀는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목덜미는 뜨거운 햇살에 따갑게 타들어갔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죠. 누군가 말리고 싶었겠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대위의 권력은 그만큼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보고 서연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중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보고하고자 했습니다. 안전수칙? 내가 나한테 안전수칙을 가르치려고? 박 대위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설치는 꼴 보기 싫어.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해. 알았어? 서연의 턱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죠. 해산.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고 훈련장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먼지가 눈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니, 닦을 수 없었죠.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니까요. 훈련장을 떠나며 서연은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707. 할아버지의 부대 번호였어요. 은여우 교관이라 불렸던 전설의 특전사. 그 피가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서연은 막사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군인의 진정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란 게 대체 무엇일까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 아니면 그에 맞서 싸우는 것? 서연은 막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자신의 침상으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 입자들이 빗줄기를 타고 춤을 췄죠. 서연은 침대에 앉아 전투화 끈을 풀었습니다. 발목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양말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죠.
문이 열리며 같은 중대의 김민지 하사가 들어왔어요. 서연아, 괜찮아?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익숙한 일이잖아. 익숙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게. 민지가 서연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박대위의 횡포를 여러 번 목격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계급이 절대적인 이곳에서 하급자가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민지야.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심했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지가 깜짝 놀라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훈련장에서 봤던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죠. 이제는 결의에 찬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설마 항명하려는 거 아니지? 항명은 아니야.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싸울 거야. 서연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707이라는 숫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모래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먼 곳에서 집합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꼭 쥐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밤 11시 대부분의 병사들이 취침에 든 시간이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죠.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난 2달간의 훈련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전수칙 위반 사항들, 병사들의 부상 기록들, 그리고 박 대위의 부적절한 지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보고서만 있으면 상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후.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인쇄해서 내일 아침 사단장님께 직접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이래? 박 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화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박 대위가 이미 그녀의 뒤에 서 있었어요. 그는 서연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네. 뭐 쓰는 거야? 훈련 일지 정리입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 대위는 천천히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마우스를 가져갔습니다. 어디 봐볼까? 클릭 소리와 함께 화면이 다시 나타났어요. 박 대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며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죠. 이게 뭐야? 박 대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였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내가 뭘 안다고 사실을 운운해? 박 대위가 마우스를 거칠게 던졌어요.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멱살을 움켜쥐듯 다가섰지만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건 제 권한입니다. 권한?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 박 대위가 키보드를 잡아당겨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파일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작성자란에 추가하고 있었죠. 좋은 보고서네. 내가 쓴 걸로 하면 되겠어. 서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대위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냈고 그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수고했어, 이하사. 덕분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네. 박대위가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울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박대위의 이름으로 바뀐 보고서가 떠 있었죠. 서연은 모니터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눈가에 맺힌 분노의 눈물.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서연은 키보드를 다시 당겼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업 파일을 찾고 숨겨진 폴더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박대위가 원본을 가져갔다면 자신은 증거를 남겨둘 거예요. 천장의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정의는 때로 느리게 찾아온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오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서연은 주머니 속 군번줄을 꺼내들었어요. 707. 은여우 교관의 번호. 그 숫자를 쓰다듬으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다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막사에 도착해 불을 켰을 때 민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다 와? 응, 보고서 정리하고.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지는 서연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자자.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내심처럼요. 조금만 더 참아. 기회는 반드시 온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고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언젠가 반드시 이 부조리를 바로잡을 겁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먼 곳에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는 할아버지가 나타났고 은여우 교관은 손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서연아. 조금만 더 힘내라. 주말 외출이 허가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나섰어요. 오랜만에 맞는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서연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감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평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즐겨 읽던 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훈장을 받는 할아버지, 그리고 특전사 교관으로 계실 때의 할아버지. 모든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책장에는 군사 전략서들과 역사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훈장, 계급장, 그리고 낡은 군번줄. 서연은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707. 할아버지가 특전사 교관으로 계실 때 사용하셨던 부대 번호였어요. 은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전설의 교관. 수많은 특전 요원들을 배출했고 그들 모두가 할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지금 힘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셨을 거라는 걸. 서연은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부대원들과 함께 서 계셨어요. 모두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서연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엄마. 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자랑을 하셨단다. 손녀가 군인이 되었다고, 그것도 자기 뒤를 이어서. 근데 전 할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해요. 아니야. 어머니가 서연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서연은 진정을 되찾았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오셨습니다. 서연아, 부대에서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대위의 횡포 보고서 도용 사건,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까지. 어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단다. 군인의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내가 느끼는 무력감과 두려움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일어서는 게 진짜 용기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었던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707. 그 숫자가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사진을 돌아봤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막사로 향하며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707. 은여우의 혈통. 그 피가 지금 자신의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막사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천장의 전구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불빛 아래 서서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막사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사들이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낡은 창고와 쓰레기 소각장 사이 그늘이 드리워진 좁은 공간이었죠. 서연은 호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기기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이하사. 예상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위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기가 미세하게 진동했고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서연은 손바닥으로 녹음기를 감춘 채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네, 대위님. 박대위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후 근무 시간인데도 술을 마신 모양이었죠. 너 왜 여기 있어? 청소 지시를 받아 나왔습니다.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박대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가 원하던 상황이었어요. 요즘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박대위가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서연을 덮쳤어요. 석양빛이 비스듬히 비쳐 그림자는 더욱 길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규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가 뭘 안다고 규정을 들먹여? 박대위가 서연의 어깨를 밀쳤어요. 서연의 몸이 뒤로 휘청였지만 그녀는 균형을 잡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녹음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죠. 여자가 군대 와서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박대위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부당한 명령? 내가 내린 명령이 부당하다고? 네.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대위가 서연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연의 몸이 앞으로 끌려왔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박대위가 비웃으며 서연을 밀쳐냈어요. 서연이 벽에 부딪혔고 등에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좋아. 내가 원한다면 더 힘들게 해줄게. 각오해. 박대위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내일부터 내가 훈련소 화장실 청소 전담이야. 일주일 동안 매일. 알았어? 보고.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어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결국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호주머니 속 녹음기에서 여전히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됐어.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녹음을 중지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죠. 여자가 군대 와서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다니까. 분명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서연은 일어서서 먼지를 털어냈어요. 석양이 점점 더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점차 붉게 물들어갔어요.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민지를 만났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응, 괜찮아. 서연이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 대위한테 또 당한 거야? 응.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서연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녹음한 거야? 응. 모든 대화를 다 담았어. 서연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걸리면 어떡하려고? 안 걸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뭘 하면 돼? 증인이 필요해. 내가 봤던 것들, 들었던 것들을 진술서로 작성해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연은 노트를 꺼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깔렸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고 보초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녹음기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고 노트는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기회만 기다리면 됩니다. 민지가 불을 껐고 막사는 어둠에 잠겼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의에 찬 빛이었죠. 그녀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박대위가 지시한 대로 매일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변기를 문질렀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에는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계획을 다듬는 데 사용했죠.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서연은 작전 통제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은 침착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녹음 파일, 백업 보고서, 그리고 민지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문을 열었어요. 통제실 안은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직 사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종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 하사, 무슨 일이야? 당직 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연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긴급 보고? 지금? 네.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당직 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급 하사가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무슨 내용인데? 죄송하지만 사단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당직 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단장님께서 5분 후에 오신대. 여기서 대기해. 서연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단장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노련한 군인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하사인가? 네, 사단장님. 서연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어요. 사단장이 경례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게. 서연은 봉투를 꺼내 사단장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중대 박준혁 대위의 부적절한 행동과 지휘권 남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사단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단장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 네, 사단장님. 모든 증거가 봉투 안에 있습니다. 사단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박 대위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가 군대 와서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다니까. 통제실의 모든 사관들이 숨을 죽였어요. 사단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였어요. 이하사. 네, 사단장님. 자네 용기 있군.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네. 그때였어요. 통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단장님, 이 하사가 무슨 헛소리를. 박 대위. 사단장의 목소리가 통제실을 가득 채웠어요. 박 대위가 움찔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할 말이 많네. 박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서연을 노려봤지만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박 대위를 마주봤죠.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하사 잘했네. 군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었어. 서연이 경례했어요. 사단장이 박 대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통제실은 정막에 잠겼어요.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당직 사관이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대단하군, 이하사. 서연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죠. 그날 오후 사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 대위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자들이 모두 소환되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하사가 박 대위를 고발했다고. 막사로 돌아온 서연을 민지가 반겼어요. 서연아, 해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주머니 속 군번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707. 할아버지의 번호. 서연은 군번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정의를 지켰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박 대위의 비위는 하나둘 드러났어요. 보고서 도용, 안전규정 위반,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지휘권 남용까지.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들도 속속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부대를 찾아왔어요. 서연은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지시로 나온 것이었죠.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문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SUV였어요. 차가 멈추자 문이 열렸고
한 명의 노인이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 뒤로 또 다른 노인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5명. 그들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훈장들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특전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세대의. 이 하사인가? 맨 앞에 노인이 물었어요. 서연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네가 은여우 교관의 손녀로구만.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최동석이라네. 자네 할아버지의 제자였지.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아시다니. 내 인생의 은인이셨어. 최 노인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네. 자네가 부조리와 맞서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왔어.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의 제자들이었습니다. 707 부대 출신들이었죠. 어르신들, 왜 오셨는지. 우리는 자네를 지지하러 왔네. 은여우 교관의 손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해야지. 최 노인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때 부대 안쪽에서 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최 선배님. 사단장이 경례를 올렸어요. 최 노인도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사단장, 오랜만이네.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은사님의 손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나.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하사, 이분들이 자네를 위해 오셨네. 고마워하게. 서연은 노인들을 향해 깊이 경례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노인들은 서연을 따라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병사들이 모두 멈춰서서 경례했습니다. 노인들의 훈장과 제복이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집무실에서 사단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대위의 비위, 서연의 용기,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까지. 노인들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군기가 바로 서야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지. 최 노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자네는 그 가르침을 실천한 거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번줄이었어요. 이건 내 군번줄이네. 707 부대의. 자네 할아버지가 주신 거지. 최 노인이 서연의 손에 군번줄을 쥐어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은여우 교관의 가르침을 받았네. 그분이 심어주신 정의의 씨앗이 자네에게서 꽃 피운 거야. 자랑스럽네. 다른 노인들도 각자의 군번줄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모두 7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가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고마울 건 없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최 노인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사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사단장, 이 하사를 잘 보살펴주게. 이 아이는 우리 은사님의 유지를 잇는 사람이야. 그러겠습니다, 선배님.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부대를 떠나기 전 서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노을빛을 배경으로 서연은 노인들에 둘러싸여 서 있었고 모두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네 할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최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서연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대단한 분들이었어. 응. 할아버지의 제자들이셨어. 너도 이제 전설이 됐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자부심. 그리고 정의를 지켰다는 자부심.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봤죠?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대위의 모든 비위가 밝혀졌고 군 검찰이 개입했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그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엄정한 조치를 결정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전 장병이 운동장에 집합했어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고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거든요. 연단 위에 사단장이 올라섰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불행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운동장이 고요했어요. 바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우리 군대는 명예와 규율 위에 세워진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더럽히고 규율을 무시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어요. 박준혁 대위 앞으로. 박 대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어. 사단장의 명령에 박 대위가 무릎을 꿇었어요. 운동장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교가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박준혁 대위는 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부하들을 폭언으로 괴롭혔고 안전 규정을 무시했으며 보고서를 도용했습니다. 사단장이 하나하나 죄목을 읽어내려갔어요. 박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용감한 하사의 정당한 보고를 묵살하려 했습니다. 사단장이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이서연 하사 앞으로. 서연이 앞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대위 앞에 섰어요. 무릎 꿇은 박 대위와 서 있는 서연.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사는 부당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사단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 그 다음엔 수십 명, 그리고 결국 운동장의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박준혁 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되며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계급장을 회수합니다. 부사관 한 명이 나와 박 대위의 계급장을 떼어냈어요. 박 대위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하사. 사단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네, 사단장님. 자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부대의 명예를 지켰네. 칭찬하네. 사단장이 서연에게 경례했어요. 사단장이 하급 하사에게 먼저 경례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경례를 받았어요. 군인의 본분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군인은
정의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하사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우렁찼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이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해산. 병사들이 경례를 올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박대위는 헌병들에게 인계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한때는 정의를 꿈꿨을 거라고. 하지만 권력에 취하고 교만해지면서 길을 잃은 거라고.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서연을 껴안았어요. 서연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응, 우리가 해냈어. 서연도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707. 할아버지의 번호. 햇살이 군번줄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을 떠나며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연단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자유와 정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나은 군대를,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평온을 되찾았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훈련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어요. 아침 점호가 끝난 후 서연은 잠시 시간을 얻어 부대 정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날씨였죠. 할아버지. 서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켰어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이겼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거대한 벽에 맞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셨죠. 이 군번줄이 저를 지켜줬어요. 서연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707. 이제 이 숫자는 그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이자 그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군인이 지켜야 할 게 뭔지.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지만 양심에는 더 복종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씀을 이해해요. 서연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부대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길고 정중한 경례였어요.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정의를 향한 경례였습니다. 경례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사단장이었습니다. 이 하사, 여기 있었군. 사단장님. 서연이 재빨리 경례했어요. 사단장이 경례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자네 할아버지 기일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이셨지.
나도 젊었을 때 은여우 교관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네. 정말입니까? 그럼 그때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네. 군인은 총으로 싸우지만 정신으로 승리한다고 하셨지.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사단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할아버지를 닮았네. 정신이 강해.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앞으로도 그 정신 잃지 말게. 우리 군대에는 자네 같은 군인이 필요하니까. 사단장이 경례하고 떠났어요.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구나.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훈련장을 지나쳤어요.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들도 언젠가 어려움에 부딪힐 거야. 그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서연은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계속 옳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막사에 도착하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할아버지께 다녀왔어. 그래.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넌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옆에서 지켜봐주고 증언해주고 힘이 돼줘서 고마워. 민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산책을 나왔어요.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대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연은 군번줄을 꺼내 들었어요. 노을빛이 금속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707. 이제 이 숫자는 단순한 부대 번호가 아니었어요.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부조리와 불의가 있는 곳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울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서연의 제복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저기 계시겠죠? 별이 되어.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서연은 언덕을 내려와 부대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설 거예요.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서연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할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정의를 향해. 은여우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서연의 다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 다짐을 싣고 멀리 멀리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별이 빛나는 그곳까지.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은여우의 피를 이어받은 서연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처럼. 서연은 그 별빛을 받으며
막사로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